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동네 좋은 병원 찾기라는 영상을 안내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 가기 전 미리 알고 가면 도움되는 3가지를 준비해봤고, 이 내용도 알고 계시면 이후에 돈과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이름의 병원들이 있어서 사실 어느 곳을 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집 앞 상가만 가도 병원과 의원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때 이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의 경우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병원이고, 병상이 30개 미만이라면 의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규모가 작은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의원이더라도 그 이름이 제각각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의원인데 이름만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의원이더라도 어떤 곳은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일반의가 진료하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먼저 일반인은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의가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1년간의 인턴을 거쳐 전공 과목을 정하고 3, 4년간의 레지던트를 보낸 뒤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와 전문의가 각각 자신의 의원을 차리게 되면 이때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바로 간판 이름이 서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전문의가 개원을 하게 되면 버미쌤 정형외과 의원이라고 의원 앞에 진료 과목을 넣어서 간판을 세울 수 있지만, 일반의의 경우는 버미쌤 의원 정형외과라고 의원 뒤에 진료 과목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의 중에서도 오랜 기간 경험을 쌓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전문의보다 진료 수준이 낮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을 가실 때 간판을 미리 확인하고 여기가 전문의 의원인지 일반 의원인지 선택해서 내게 맞는 곳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과 약국에도 시간에 따라 할증이 붙는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늦은 밤에 택시를 타면 요금이 할증돼서 낮에 이용했을 때보다 요금을 좀 더 지불해야 되죠. 병원과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이전과 저녁 6시가 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 30%가 할증됩니다. 특히 요새는 직장인들을 위해 8시부터 병원을 여는 곳도 많아졌는데 이때도 진료비 할증 시간이 적용되는데요. 게다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간대 상관없이 모두 30%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모든 병원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종합병원과 같이 큰 병원을 제외한 의원과 병원의 경우 해당되니까 지금 보시는 시간대를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진료비를 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큰 사고로 인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도 시간에 따라 할증이 붙습니다. 근데 입원의 경우는 시간 맞추기가 어렵죠?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되니까. 하지만 퇴원할 때는 이 할증 시간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은 병원을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약국도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국의 경우도 병원과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 30% 할증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마찬가지로 시간대 상관없이 모두 30% 할증이 붙지만, 이건 처방전을 내서 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약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약국에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파스라든지 일반 약들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국 30% 할증도 약값 자체에서 30%가 할증되는 게 아니라 약사의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조제료 부분에서만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할증되는 건 전체 약값의 7, 8%인 5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약국 할증 시간도 참고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진단서 청구인데요. 아마 30대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실비라고 해서 실손 의료비에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실비는 말 그대로 내가 병원비를 먼저 내고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는 게 바로 실손의료비죠. 하지만 실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는 무조건 떼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암 진단금, 뇌졸중, 협심증과 같은 큰 질병의 경우는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진단서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2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진단서를 꼭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먼저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수증이라고 해서 이런 카드 영수증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A4 용지 크기에 급여와 비급여라고 표시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는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2개만 제출해도 적은 금액의 경우는 실비 처리가 될 거예요. 물론 이 2가지 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지만 가끔 보험사에서 질병 코드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진단서를 떼가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용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환자용 처방전에도 진단서에 적혀있는 질병 코드 또는 진단 코드가 적혀 있어서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환자용 처방전 이 3가지만 준비하면 대부분 다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해서 수술비를 청구할 때도 비싼 진단서를 먼저 떼지 마시고 수술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받으세요. 진단서는 기본 2만원 정도 하지만 수술 확인서는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입원했으면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실비 청구를 하면 거의 모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알고 가면 도움되는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당장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게다가 내 돈과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으니까 내 친구 또는 우리 부모님, 가족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